서울의 한 대학교 발명 창업 동아리에서 아이디어 발표회가 한창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는 김지호 씨. 그녀는 언젠가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생각입니다. 각종 위기 상황을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재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과 공부에도 열심입니다. 지호 씨는 발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산업공학과를 선택했는데요. 학점 관리와 영어 공부에 여념없는 친구들과 달리 지호 씨는 꿈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다르죠. 보통은 이제 공대에서 있으면은 자기 공부 열심히 하는데 보통 다 치중하는데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허 관련된 공부라든가 항상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발명 특성화 고교를 졸업한 지호 씨.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해 6개월간 연구원으로 일했는데요. 대학을 다니기로 한 건 그녀 스스로 한 결정입니다. 뭐 성적을 맞춰서 왔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왔을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 하면은 대학에서 지금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왜 이 공부를 선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회사를 다님으로써 내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좀 더 쌓아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이 선택한 공부가 즐겁다는 지호 씨. 그러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란 삶을 포기하고 싶게까지 만든 고통이었습니다. 집 앞에 또 도로가 큰 도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 도로를 보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뛰어들어 보면은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되게 어린 생각에서 되게 어렸었고 그때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태어나 지호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 2~3시간을 자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한 새벽 3시쯤 되는데 다 정리하고 자면 3시 반, 4시 하고 나서 아침에 다시 한 6시 반, 7시쯤에 일어나고. 그게 몇 학년 때?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말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때 쭉 이어갔죠. 사람이 미쳐요, 사실. 그렇게 하면 진짜 미쳐요. 정작 나는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는데 공부에 짓눌려 한없이 무기력해졌던 중학교 1학년 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랑 얘기를 그렇게 썩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특히 아빠랑도 연락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그때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 그냥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아빠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나 너무 많이 힘들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결정을 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부교자식이죠. 부모님의 기대 속에 공부하는 게 힘들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는 딸의 얘기에 아버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해왔던데 왜 무슨 이유가 있을까, 어떤 불만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듣고 싶었고, 그때 출장 가다가 말다가 또 되돌아왔어요. 이 전화할 때 절박한 거 있잖아요. 그건 시간이거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사실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길로 아빠가 오셔서 되게 처음으로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미안하다고, 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었다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너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찾는 게 더 올바른 건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냥 학원에서 일단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컸으니까 그거를 너가 원한다면 그 학원을 그만둬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때 바뀌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렇게 됐죠. 엄마 싫어할 것 같은데? 왜 싫어요?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바랐던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 그날 이후 아버진 공부하라는 강요 대신 대화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만하자. 애가 힘들다잖아. 그만하자.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랄까 청천벽력이지. 갑자기 탁.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 뭐 학원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럼요. 얼마나 이쁜데. 그때는 천사. 뭐든 하면 잘했어. 그때는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지. 어릴 땐 존재만으로 감사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 후회도 생깁니다. 자꾸 공부하고 이제 뭐 쫓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웃음이 적어지고 그랬죠. 난 이때로 더 되돌아가고 싶어. 해줄 게 많은데 그때 어릴 때 그때로 가면 다르게 할 텐데 생각하지. 그때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키울 거야 그냥. 나 지금 그때 안 다녔으면 키 더 컸을 거야 아마. 그죠? 잠도 못 자고 뭐 그거 있어요 그게. 안타깝다고 그럼 그 음식은 제대로 먹겠어요 그렇게 잠도 못 자면. 그렇게 내몰아야 될 일이 뭐 있어요. 확실한 건 제가 가질 수 있는 저만의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에 대해서 좀 탐구해보는 시간. 옛날 같았으면은 이걸 몰랐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뭐고, 뭘 좋아하는 운동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많아지니까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지호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진학한 발명 특성하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공부가 재미있어졌습니다. 지호 씨는 요즘도 수시로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그것 쪽이 아니라.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 고민을 들어주고 나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부모님의 존재는 여전히 큰 힘이 됩니다. 잘하면 안 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 힘든 거지. 뭔가 이 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지. 고생했다. 남대로 설명해 줄라 했는데 제대로 전달됐나 모르겠다. 그때? 그때 설마 제대로 됐으니까 좋겠지. 그래. 다행이야. 아빠가 그때 그렇게 해줘서 지금 내 또래들이 지금 와서 고민을 하는 걸 나는 그때 그래도 시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의 손을 잡아준 아버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많았던 집은 다시 늘 돌아가고 싶은 집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랬어. 옛날에 그런 거 생각했었어요. 제가 나는 20살 되면은 바로 독립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 와서는 오히려 집에 빨리 들어가서 뭐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동생이랑 놀고 싶고 그냥 포근한 집 이런 생각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었죠. 틈날 때마다 함께 게임을 즐기는 가족. 토드 로즈 교수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Yeah, okay, this is it. Last point. There you go.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지만 항상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버지입니다. Now we can be done. Thank you. Literally, like when they were younger, like till like midnight, it was a school night. You saw he got really invested in that game. Sometimes when he doesn't win for a while, I it's wanna like, come win. on, just one more game, guys. Just... I like to win. A lot of my friends are always surprised when I tell them that, you know, most of the Call of Duty I've ever played on the Xbox has been with my parents. You know, This is the audio system. Check this out.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토드 로즈. 그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버지는 두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When he was, what is it, second grade maybe? He wasn't, your fine motor handwriting wasn't that great, right? And the teachers were like, he needs to have remedial handwriting. And we were like, that's the dumbest thing I've ever heard. Like, yeah, he has to, I mean, his handwriting's fine now. It will come around, right? But like, in like 3 years, every kid in the school is going to have to type. Like, you're not going to handwrite your assignments. I type almost everything, and I see these kids using like 2 fingers. And we just knew, so it's like, we knew he would need to get that skill, he would go from looking like he wasn't good at something to looking like he's really great at something. And so I feel like a lot of times we get hung up in looking at only things that kids can't do and getting so worried about that. And it's like, 한때 공부 못하는 아이였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그런 지지를 통해 자라난 건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수능 10년 후 가장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인 회복 탄력성이 높았는데요. I think sometimes we confuse the idea of high expectations with this is how you have to do it, right? Like, which is kind of silly. Like, what? Like, I'm not going to be around to make decisions for them, and that means they're going to make mistakes. But like, I would way rather have kids who know how to make choices, know how to own up to their mistakes, and how to pursue a life that they want to live. 자기 조절로 꾸준히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려서부터 가졌던 애들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한마디로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죠. 마음 근력도 하나도 없고 자기 조절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성적은 고3 때까지 좋아서 대학에 좋은 데 갔다고 칩시다. 걔가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까요?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애들이 서울대 갈 수도 없고 스카이 대학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서도 모든 애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성호 씨가 다시 뛸 준비를 합니다. 뛰다 보면 내 옆에 뭐 누군가 나를 이렇게 제쳐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 추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순간순간일 뿐이고 결국 진짜 최종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뭐 제치든 역전당하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남을 따라가려 하다가 내 페이스를 잃고 나중에 더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자랑스러워. 완주의 즐거움을. 자신과의 긴 싸움을 시작하는 성호 씨. 오늘도 어김없이 부모님은 그를 응원합니다. 긴 마라톤에선 때로 뒤처지기도 하고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일 겁니다. 인류주의 사회,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힘겨운 달리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 그 가운데 나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응원해 줄 수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put pressure on your kid. You might not see them. If the parent is stressed, it's going to reflect on the child. It's going to make the child stressed, right? 내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을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